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리버풀과의 평가전을 끝으로 바이언이 여름 아시아 투어 일정이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슈퍼트 아인츠의 캐리아우 기자가 바이언의 아시아 투어 총평으로 김민재 선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한편 바이언에 케인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그 바이언이 이적 협상 관련 현황과 그리고 또 바이언이 슈퍼컵 하루 뒤에 비공개 평가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관련한 얘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시아 투어 이전에 로타르 에게른과의 평가전에서 27대 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 이건 뭐 하브리그 팀과의 평가전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일본 도쿄에서 맨시티와 평가전에서 1대 2로 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와사키 프론탈레하고의 평가전에서는 1대 0 신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리버풀과의 평가전에서는 4대 3 역전승을 거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승 1패지만은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맨시티하고의 평가전과 가와사키 프론탈레하고의 평가전에서는 공격적인 부분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리 케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리버풀하고의 평가전은 4골을 넣으면서 득점력은 충분히 보여주긴 했지만은 그 4골 중 3골이 수비 쪽에서 나온 골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김민재 선수의 어시스트라던가 또 이제 스타니시치의 골이라던가 더리우트의 어시스트가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그 실점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그런 장면들을 노출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대해 그 키커즈에서는 해당 경기 리뷰를 올리면서 그 리버풀전 경기 초반 수비진 호흡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 108초 만에 그 각포와 조타의 간단한 원투 패스 이후 일찌감치 골을 넣으면서 둘이 환호하고 있었는데, 이는 바이언 신입생인 김민재 외에도 그의 파트너인 우파메카노가 불필요하게 전진하면서 나온 골이었다. 이후에도 리버풀의 공격은 계속됐다. 바이에른은 포백 라인을 높게 가져갔으나 분명히 라인 컨트롤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너무 큰 격차를 보였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터치라인에서 맹렬히 지시를 보냈음에도 4분경 살라로부터 실점 위기에서 팀을 구해준 김민재에게 감사한 시점은 첫 골을 실점하고 180초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슈퍼트 아인츠의 캐리아우 기자가 총평을 남겼는데요. 일단 좋았던 부분, 엄지척인 거죠. 먼저 그 김민재 선수를 뽑았습니다. 공격적이고 안정적이면서 사전 준비 동작이 좋고 패스까지 좋은 김민재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다만 호흡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늦게 팀에 합류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군사훈련 끝나고 독일로 넘어갔다가 다시 아시아로 오면서 조금 체력적으로 붙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윙어인 그나브리, 사네, 코망이 건강했고 다이나믹했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했고, 많은 젊은 재미있는 선수들이라고 해가지고 마티스텔과 크레치 그리고 파블로비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빴던 부분은 처음 두 골을 잘 막아내지 못함, 그러니까 첫 두 골에서 실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드업 과정에서 피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적 오류가 있었다. 후방 빌드업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두 골키퍼 모두 특히 볼을 가진 상태에서 종종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 총평으로는 대체로 매우 괜찮은 평가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준비 과정에서 케인이 바이언의 목표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리더로서도 공격에 좋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케인이 필요하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케인의 이적 최신 상황을 조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캐리아우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케인 포커의 결정적인 날들, 바이언 관계자들이 명확한 목표는 이번 주에 토트넘과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투엘과 포스테코글루 양팀 감독 외에도 케인 역시도 가능한 한 빨리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 바이언은 이제 케인 이적을 위한 1억 유로 기록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거래는 없었다. 하지만 바이언에게 이번 만남은 고된 과정의 또 다른 단계로 그들은 낙관적이고 인내심이 있다.
왜냐하면 케인의 예스가 여전히 남아있고 레비가 이번 여름에 그를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2024년에 자유이적으로 케인은 팀을 떠날 것이다. 회담은 계속되고 모든 측은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모두 시간과 돈의 문제다라고 한 거고요. 스카이 스포츠 독일판의 플래텐버그 기자는 케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라고 해가지고 바이언 패키지는 현재 약 9,500만 유로이며 가능한 추가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바이언이 현재까지 제시한 오퍼액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케인의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다. 당연히 옵션 포함되어 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바이언 최고 주급자가 될 것이다. 마네를 대신할 것이고 바이언과 레비 회장 간의 새로운 만남은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바이언은 이적료를 개선할 계획이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는 합의를 찾을 자신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즉 다음에는 바이언이 1억 유로 이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빌트지에서는 케인 상황 Q&A를 올렸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 바이언이 실제로 케인을 원하는 이유?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언급을 했는데요. 뭐 슈퍼모팅이 전반기에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여전히 레반도프스키의 공백을 메우지는 못했고, 심지어 슈퍼모팅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허리와 무릎에 문제가 자주 발생을 했다. 바이언 보드진들은 케인을 레비의 완벽한 후계자로 보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또 이제 그 바이언은 케인을 얼마나 오래 쫓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살리아미치치 전 단장 체제에서 지난 시즌부터 줄곧 주시하고 있었고 단장이 교체된 이후에도 연결되고 있다라고 한 거고요. 그 현재 케인의 상태는? 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바이언이 7천만 유로의 옵션 포함된 첫 제안을 했었으나 레비 회장이 이를 거절했었고, 그리고 7월 24일에 런던에서 첫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8,500만 유로의 옵션 1,000만 유로를 제시했는데 심지어 그 바이백 조항까지 추가를 했으나 이 역시 거절했다. 잉글랜드 언론에 따르면은 레비는 2,000만 유로를 더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그 바이언 명예회장 퀘네스가 그러면 버크를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그 협상을 끝내야 한다. 라고 발언해서 무리를 빚었는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토트넘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제스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러면은 영입 전선에서 빠질 수 있어라고 그렇게 압박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이언 보드지는 낙관적인 상태이고 케인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인 브렌트포드전 이전에 이적을 요구하고 있다. 압박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그 이제 8월 12일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에서 바이언 데뷔전을 치르고 싶어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언이 수비적으로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비수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보호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토마스 투엘 감독이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리버풀하고의 싱가포르 평가전이 있기 하루 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투엘 감독이 아예 공개적으로 6번 미드필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 거냐면요. 우리는 6번 수비형 미드필더를 가지고 있지 않다. 흐라벤베르는 매우 좋은 드리블러이고 레온 고레츠카는 매우 피지컬적인 선수이며 라이머는 볼 사냥꾼이고 키미는 모든 것을 하고 싶어하며 원칙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선수이다. 즉 그 흐라벤베르는 드리블 공격적인 능력이 있고 레오는 피지컬적인 능력이 있고 이제 라이머는 볼을 탈취하는 데 능력이 있고 키미는 다재다능하지만은 딱 수비에 특화된 미드필더가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미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했는데요. 키미는 팀의 많은 능력들을 가져오지만 여전히 방어적인 6번의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모든 곳을 도우려고 노력하며 모든 곳에 관여하는 걸 좋아한다. 그는 좋은 제공자이고 수비 진영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한다. 이것이 그를 다른 선수들과 구별짓게 만드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키미의 능력을 믿는데 키미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조금 더 패스에 집중하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투엘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우리 선수들의 자질을 믿는다. 하지만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영입에 열려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많지는 않다. 우리는 현재 상태에 편안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투엘의 기자회견에 대해 믹스드존에서 이제 리버풀전이 끝나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6번 선수다 라고 그냥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키미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6번 역할도 잘하는 선수예요. 하지만은 키미를 조금 더 잘 활용하려면은 수비적인 미드필더가 옆에서 보조를 해주면은 더 낫긴 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키미가 다 잘하지만은 조금 거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성급한 태클로 카드를 받는 경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경기에서 빠지게 되는 상황들이 있고, 또 이제 부상 위험도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플래텐버그 기자가 케인을 제외한 바이언의 추가 이적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그 바이언이 백업 골키퍼 영입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왜냐면 얀존모 골키퍼가 현재 인테르 이적설에 연결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노이어도 그 스키 타다가 부상당한 것 때문에 시즌 초반에는 결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백업 골키퍼가 필요한데 원래 바이언은 다비드 라야를 데려오는 거를 고려를 했으나 브렌트포드가 워낙 많은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백업한테는 너무 비싼 금액이니까 라야 영입에선 현재 빠진 상태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언은 다른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데 바로 그중 하나가 세비야의 야신부누 골키퍼인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바이언은 골키퍼한테 너무 큰 이적료를 지불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회하는 바이언의 영입 타겟이 여전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번 미드필더와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먼저 그 빌트지에서는 추아메니가 임대가 가능하다면은 영입을 고려 중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그 에드손 알바레스도 영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플래텐버그 기자 같은 경우도 토마스 투엘은 6번 미드필더를 원한다. 하지만 이 영입은 현재 바이언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바로 케인과 워커 때문이다. 그러니까 현재 바이언은 케인과 워커 영입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 즉 골키퍼나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는 케인과 워커 영입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뒤에 추진할 거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추아메니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프로필이지만 현재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 완전 영입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빌트지의 보도를 반박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알바레스에 대해서는 바이에른에 제한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는 현재 바이언 보드진들의 목표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언이 어쨌건 수비 조직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빌트지에서 완전 놀라운 상대 바이언 비밀평가전을 가진다라고 기사를 올린 건데요. 해당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이언 구단 역사상 전에 없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바이언은 일주간의 테게른제 훈련 캠프와 목요일에 끝나는 도쿄,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아시아 투어를 포함한 4주간의 프리시즌 끝에 8월 12일 공식적인 새 시즌을 시작한다. 투엘의 팀은 2023-24 시즌 마이너 타이틀을 놓고 홈에서 라이프치히와 슈퍼컵을 놓고 격돌한다. 바이언은 슈퍼컵 다음 날을 위해 극비 약속을 계획했다. 빌트지에서 알아낸 바와 같이 8월 13일 위넨 북쪽 지역 잉글슈테터 슈트라세에 위치한, 이게 잉글슈테터 거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슈트라세가 이제 영어로 스트리트예요. 바이언 캠퍼스에서 비공개 테스트 경기가 예정되어 있다. 특별한 점, 상대는 다시 라이프치히가 될 것이다. 두 클럽은 슈퍼컵 후 하루 뒤에 다시 경기를 가지기로 의도적인 합의를 보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비밀평가전이 잡힌 이유가 나왔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패자에게 즉각적인 복수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반대로 바이언과 라이프치히는 전날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슈퍼컵에서 뛰지 않은 모든 프로 선수들에게 같은 부담감 하에서 뛰길 원하고 있다. 즉 백업 선수들에게 경쟁적인 경기를 뛰게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경기를 가진 거라는 얘기예요. 즉 전날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슈퍼컵에 선발 출전한 선수들은 적어도 이 경기에 나오지 않을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투엘의 비밀 테스트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미넨, 도쿄,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많은 비행시간과 높은 기온으로 인해 지난 열흘 동안 아시아 투어에서 평소보다 훈련량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훈련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 조직력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하기에 라이프치히와의 두 번의 경기는 바이언에게 경쟁 조건에서 그들의 백업 선수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이다라고 한 겁니다. 게다가 이는 기껏해야 5위 뒤에 있을 8월 18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개막전 베스트 11에 대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인즉슨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있고 그 다음에 곧바로 라이프치히와 비공개 평가전이 있으니까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에 베스트 11을 내보낸다는 얘기이고 이 선수들이 그 다음 비공개 평가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즉 슈퍼컵에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분데스리가 개막전에도 선발 출전할 것이다 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슈퍼컵 재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 뿐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의 보도도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바이언의 향후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언은 이제 그 독일로 넘어와가지고 운터하잉에서 모나코와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고요. 그리고 5일 뒤에 라이프치히와 슈퍼컵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9일에 브레멘과 분데스리가 개막전이 있고요. 과연 김민재 선수는 슈퍼컵에서 선발 출전할지, 그래서 이제 분데스리가 개막전까지 쭉 이어질지 확인해 보는 것도 앞으로의 바이언 경기들을 즐기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저는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주전조로 나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